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그 노트북의 이상 증상으로 입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노트북의 제조사는 HP 노트북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답터를 한번 연결해 놨고요. 한번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에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고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중간에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도 이와 똑같은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PC 수리점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타 뭐 하시는 분들,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올바른 증상을 파악을 해야 올바른 수리 방법과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켜보니까 삑 하고 소리가 나고, 여기 쭉 보니까 배터리 쪽, 그러니까 노트북 안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크게 보이는 에러 코드는 배터리 601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이 노트북은 현재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알람을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떠져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켜 있고, 여기 보니까 엔터, 컨티뉴 스타트업 나오니까 엔터를 눌러야만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 불편하겠죠. 노트북을 딱 켜고 대기했다가 엔터를 눌러야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로그 온 화면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HP 나오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HP 노트북에서 배터리 601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이 안에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뭐 CR2031을 바꿔봐라, 아니면은 뭐 배터리가 이상하니까 뭐 교체를 해봐라, 아니면 바이오스 뭐 세팅을 해봐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쪽에 문제를 알리는 에러 코드가 떴으니까 배터리 쪽으로 한번 볼 텐데, 이것도 한번 바이오스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 많이 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다 HP예요. 다 HP. HP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가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의 후면 팬도 굉장히 약간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에러 코드를 딱 띄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자마자 또 F10을 막 눌러요. HP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거는 F10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왔다면 두 번째 걸로 갈게요. 두 번째 걸로 가면은 테스트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쭉 보시다 보면은 파워 테스트라고 있어요. 파워 테스트 보이실까요? 여기 파워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AC 아답터가 아니라 두 번째 거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간혹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인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베리 위크래요. 그죠? 그리고 차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는 지금 fail 됐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교체를 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자, 이럴 때는 일단은 다시 메인 메뉴로 들어와서 EXIT 누르고 그 다음에 yes 눌러서 일단은 정상적인 부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빠져나오고 그러면 또 뜨겠죠. 일단은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자가적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서 얘가 정상적인 수치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601 메시지는 안 떠요. 이 메시지는 안 뜨는데 지금 이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도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시도해 볼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빼글빼글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굳이 전원을 끄지 않고 윈도우 상에서 끄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데미지 입을까봐. 자, 환영합니다 까지 나오고요. 나왔어요. 이제 다시 시스템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꺼지는 게 확인되면 이제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아답터 빼겠습니다. 이제 노트북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HP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도 참 고집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유니크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 외에도 별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별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 헤더가 필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일단은 나사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거하겠습니다. 돌리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풀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까만 나사가 숨어 있어요. 아홉, 열. 10개를 해서 제가 지금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HP 이 나사 같은 경우는 다 겉으로 빼지 않으셔도 돼요. 안에 딱 걸리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나사 자체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나사 하나도 이탈 없죠.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노트북 내부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CR2032가 들어가는데 지금 CR2032에 관련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 배터리가 지금 보여요. 보이시죠?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저도 지금 물건을 한번 찾아봤는데 배터리 교체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해외 직구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품이 아니라 호환 제품이에요. 호환 제품. 저도 그 스마트폰 배터리를 한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봤는데, 뭐 용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스펙은 다 동일해서 좋다고 했는데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 상품에다가 또 호환 제품,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라 비정품이죠.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소모가 되고 이제 지금처럼 라이프 타임이 다 끝났다, 수명이 다 끝났다고 한 노트북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도수가 좀 된 노트북이에요. 연도수가 된 노트북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큰 비용을 들여서 장착하기에는 다소 조금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현재 시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쌀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거라고는 그나마 B정품인데, B정품을 쓰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떡 싸먹는다고 하죠. 그냥 지금 잠깐 쓰고 오래 사용을 못 하시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배터리를 지금 보니까 나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나사 모양이 달라요. 십자 드라이버로는 절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생기신 거 없다 그러면은 다이소 뛰어갔다 오셔야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괜히 했다가 나사 머리 다 마모가 돼가지고 아예 열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겉으로 노출이 되는 나사예요. 빠지는 나사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커넥이 하나가 돼 있어요. 메인 보드랑 이거를 뒤로 살짝 뺍니다. 딱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서 얘를 아예 뺄 거예요. 자, 이렇게 빼니까 뭐 배터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모델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해 드리면 이 배터리를 교환하면 돼요. 그런데 정품은 너무 비싸. 노트북이 조금 오래됐는데, 그리고 B 정품을 쓰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있어.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배터리는 이미 수명이 끝났고 조금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제거할 생각이에요. 아예 뺄 겁니다. 아예 뺄 거예요, 배터리를. 자, 탈거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배터리를 또 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나사를 넣어 놓을 거예요. 이 나사 빼면은 나중에 배터리를 그냥 사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고정을 못 하겠죠. 있는 위치에다가 나사를 다시 넣어 드리고, 제가 카메라를 가슴에 차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감각 느낌으로 잘 맞춰 들어가고 있어요. 둘, 그 다음에 여기 야,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자, 진짜 안 보여. 조금 자세를 낮추고, 이거를 따로 뭐 비닐 팩에다가 넣어서 드려도 되지만 잃어버려요. 그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 놓는 게 나아요. 3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마지막 제가 지금 배터리를 빼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수명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위험성이 있죠. 나중에는 얘가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뚱뚱해질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누액들도 막 흘러내릴 수도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아픈 충치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뚜껑까지 닫아 버릴게요. 쭉 옵니다. 다시 똑똑, 나사 이탈 하나도 없어요. 똑똑똑똑똑 하고 다시 얘를 바꿔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아까 10개였죠. 다시 조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오케이. 다 10개 다 조여 놨고요. HP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노트북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터리 601, 뭐 저도 아직 검색은 안 해봤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대부분 다 그렇겠죠. 배터리를 교체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다시 아답터를 꽂고 켜보겠습니다. 간혹 제가 배터리를 제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 위험성적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제거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아답터 꽂고 쓰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특별한 메시지 하나도 없이, 그죠? 바로 윈도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은 정말 럭키한 거예요.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빼고 쓰면 되잖아요. 뭐하러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노트북 자체가 얘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로 돼 있어서 좀 무게감도 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고정형으로 책상 위에다가 딱 붙박이로 어댑터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자, 한 번 했죠. 한 번 했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이렇게 출고하지 않아요. 자, 완전히 꺼지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 선을 빼고, 그 다음에 전원 한 번 더 눌러봅니다. 당연히 안 켜지겠죠. 왜? 내장 배터리를 뺐으니까. 지금 제가 이거로 누르고 있는 거는 컴퓨터에 잔류를 빼는 거예요. 노트북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눌렸네요. 자, 눌렸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정상적인 부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손 보실 게 없어요. 근데 저는 5번 해볼 겁니다. 2번. 자, 2번째 정상 부팅 가능했고요. 시스템 종료. 두 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그죠? 동일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만약에 그냥 넘어가셨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2번만 더 테스트 해보시고 5번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게 럭키한 상황인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다시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저도 2번만 테스트 했으면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는 5번은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떴어요. 배터리를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F10인 거 아시죠? 노트북은 Alt 컨트롤 대를 눌러서, 아니고 엔터를 눌러서 F10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F10.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바이오스에서 몇 가지 이제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 마지막 단계로 이제 더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볼게요. 이렇게 한번 메시지가 뜨면은 재부팅을 해도 아마 또 뜰 거예요. 자, 다시 바이오스로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도 귀찮다고 혹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강제 종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더 고장내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다시 시작을 누르고, 이번에는 늦지 않도록 F10을 막 눌러 볼 겁니다. HP 노트북의 바이오스 진입 펑션 키는 F10입니다. 자, F10 따닥따닥따닥따닥 누르고 있어요.
따닥따닥따닥따닥. 엔터링 셋업 메뉴라고 나오고 또 뜨죠. 이거 엔터 누르자마자 또 F10 누르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손이 빨라야 돼요. 자, 이렇게 HP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볼 거예요. 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어드밴스에서 부트 옵션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서 부트 옵션에서 우리가 체크를 지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 프롬프트 원 배터리 에러즈라고 하나가 보이시는데 요거를 제가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알럿 듀어링 붓, 그러니까는 부팅하는 도중에 사운드로 뭔가를 알림을 준다는 건데 이것도 지울 거예요. 자, 2개만 지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지울 게 옵션을 조정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게요. 시스템 인포메이션 여기는 없고 바이오스 슈어 테스트 바이오스 슈어 테스트 여기 시큐리티에서 바이오스 슈어 스타트네요. 스타트 바이오스 슈어 스타트에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슈어 스타트 시큐리티 이벤트 붓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타임 아웃 애프터 15 seconds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냥 15초 뒤에 그냥 넘어가 달라.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가 에러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15초 뒤에 넘어가 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F10을 다시 누르면 진짜 저장할래 안 할래 나오는데 우리는 저장할 거예요. 그죠? 저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시계를 갖다 놨어요. 초시계를 갖다 놨는데 진짜 15초 만에 넘어가느냐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불편한 점은 껐다 키면은 자 지금 떴어요. 눌렀어요. 15초 이렇게 이 옵션을 만지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가 계속 떠 있으니까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물론 지금도 엔터를 누르게 되면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길 지금 그죠? 15초 됐고 자동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단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사용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윈도우 부팅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그런데 지금 아직도 27초, 28, 29, 30초 걸렸죠. 지금은 제가 뭐 만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37, 38, 39, 40, 42, 46, 47, 48, 49, 50, 55, 56, 57, 58, 59, 1분. 자, 지금 야, 이것도 약이 없네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1분 정도에 이제 이렇게 화면을 띄우게 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질적인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하얀색 화면에서 배터리 601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메시지야? 엔터를 누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계속 그 화면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세팅 값을 15초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전원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1분 정도면 이렇게 윈도우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이 노트북을 살려서 쓰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요즘에 나오는 뭐 PC랑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편 없이 쓰실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PC의 상황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해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품 배터리는 시장에 별로 없고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직구나 이런 걸로 해서 호환용, 말이 좋아서 호환용이죠. 삐짜죠, 삐짜. 비슷하게 만든 거 걔를 꽂아서 쓰는 건데 저도 한번 써봤지만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저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서 되게 오래 쓰지도 못하고 괜히 돈만 날리는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배터리를 제거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노트북만 딱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옵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윈도우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켜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배터리가 진짜 얘도 다 됐습니다. 마지막 불씨를 아주 태웠죠.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사운드 알렛, 그러니까 소리로 알려주는 거를 옵션을 꺼놨잖아요. 원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한번 삑 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깝잖아요. 그죠? 또 노트북을 배터리를 교체하기에는 내용 연도수도 다소 오래된 노트북인데 투자 금액 대비 나오는 그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저렴하기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예, 생명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다시피 지금 저도 대본 없이 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 사례를 제가 이제까지 수리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